116페이지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의 공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일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어요. 짝수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자, 이것은 근 두 개가 합쳐진 상태야.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원래는 근이 두 개였던 거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근 하나하고 x는 똑같이 생겼는데 루트의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렇게 두 개의 근을 한꺼번에 쓴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 번만 해봅시다. 두 개의 근이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는 똑같이 생겼잖아. 루트가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 루트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이 여기 부분이 서로 이렇게 있으니까 근이 두 개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2a분의 b, 2a분의 b 근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겠지.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면 중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즉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중근이 됩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면 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면 근이 없어요. 근이 없으니까 근이 0개가 됩니다. 중근은 근이 몇 개일까? 1개? 숫자가 1개 나오니까.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되면 근이 두 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의 포인트야. 즉 근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두 개냐, 한 개냐, 0개냐를 알 수가 있고, 짝수 공식에서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가지고 양수, 음수, 0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어? 자, 그러면 근이 두 개라는 것은 서로 다른 근을 가진다는 뜻이고, 근이 한 개라는 것은 서로 같은 근을 가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중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이 두 개가 됐든 근이 한 개가 됐든 이 두 가지는 근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근이 존재할 조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이 없으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세 가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런 것들을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배웁니다. 언제? 고등학생 때. 근데 중3 과정에서는 이 단어를 빼고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만 알려줘요. 똑같이 생긴 걸 고등 과정에서 또 할 거야. 그때는 이걸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때 알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근의 개수를 구해 보래요.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라는 뜻이야. 첫 번째, a는 1이고 b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2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는데 17이라는 양수가 나왔어. 양수가 되면 근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두 번째, a는 4, b는 마이너스 4, c는 1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얼마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16 0보다 크죠? 32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에서 0 그럼 얘는 1개. 자, 3번은 a가 2 b가 마이너스 5 c는 4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32 음수죠? 네. 마이너스 7 음수니까 0개. 자, 필수 문제 1번. 다음 2차 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야 해.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진다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는데 0보다 큰 걸 찾으세요. 또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했는데 0보다 큰 걸 찾으세요 라는 뜻이야. 네. 기역부터 비읍까지 계산해서 큰 거 찾아주세요. 몇 번일까요? 자, 필수 문제 1번의 답을 찾고 1-1번도 풀어주세요. 자, 필수 문제 2번.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k값 또는 범위를 구하래. 그럼 중근부터 구해보는 거야. 중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9 마이너스 8k 는 0 하면 k값. 8분의 9. 네. 서로 다른 두 근은 9 마이너스 8k가 0보다 크다. 근이 없는 경우는 9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다. 각각 k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까지 풀어주세요. 117페이지 2차 방정식을 구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했었어.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식을 주면 인수분해를 해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 인수분해식을 써볼까?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는 0이다. x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x는 1이다 라는 식을 만들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되니까 x는 2다. 그래서 x는 1 또는 2예요 라고 쭉 풀어내는 게 2차 방정식 푸는 거잖아. 이제 거꾸로 물어볼 거야. 해를 줍니다. x는 1이고 x는 2라는 해를 줘요. 이 해를 보고 우리는 거꾸로 풀어야 되니까 일단 인수분해식부터 만들어요. 인수분해식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이 인수분해식을 전개를 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해를 줬기 때문에 해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 이해됐음? 자, 여기서 주의. 무엇을 주의하느냐? x제곱의 개수, 즉 최고차 항의 개수가 주어진다면 그걸 가로 앞에다가 써주기만 하면 돼. 보통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여기가 1인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래서 그냥 요 가로만 전개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문제가 최고차항 개수, 즉 x제곱의 개수가 2다 하면 여기다 2를 써주면 돼.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가 3이다 라고 하면 3을 써요.
그리고 이 인수분해 했던 식을 전개를 하고 3을 분배해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는 중근을 줬어요. 중근을 주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써야 되지? 우리는 중근을 언제 구하냐? 완전 제곱식에서 구합니다.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제곱식이었구나. 그럼 이 중근을 보고 완전 제곱식을 씁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 볼게요. x-3의 제곱은 0.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x는 3이구나. 그리고 얘가 중근이야 라는 걸 알아, 우리는. 이걸 가지고 거꾸로 계산할 거야. x는 3, 중근이다. 그럼 x-3의 제곱이다 라는 완전 제곱식을 딱 써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 x제곱의 개수가 문제가 주어지면 그 x제곱의 개수를 가로 앞에다가 써주면 돼. 1이라고 쓴 경우가 제일 많아. 1. 자, 한번 배운 개념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 문제 3번.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5야. 두근 마이너스 1하고 5를 보고 우리는 식을 써. 인수분해 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식을 씁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전개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쓰면 얘가 답이 돼요. 두 번째, 두근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이 근을 보고 인수분해 식을 써봐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4는 0이라고 썼어. 그 다음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이 가로 앞에다가 2를 써주면 돼요. 이해됐음? 자, 2는 제일 나중에 분배할 거야.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라고 인수분해식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 2를 분배해요. 2x제곱 14x 24는 0.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런 식 보면 굉장히 습관적으로 양들 2로 착착착 나누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중근이 3이고 그랬어. 중근이 3이니까 완전 제곱식 x-3의 제곱은 0이라고 일단 써요. 그 다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인수분해식 가로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요. 그리고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우리 이거 보면 x제곱을 1로 만들고 싶은 충동이 엄청 많이 생길 거야. 주의해 주셔야 돼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유지해야 돼. 유지. 여기를 잘못 바꾸면 문제가 틀립니다. 자, 3-1번, 3-2번 풀어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그랬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는데 누구는 양수, 누구는 0, 누구는 음수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보라는 얘기야. 다른 하나가 생긴다는 거지. 1번부터 6번까지 풀어서 정답 확인해 주세요. 모두 혼자서 다 풀어야 되니까. 자, 풀고 수업 시간에 확인해 주세요.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배웠던 모든 활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워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 있게 문장을 주거나 또는 식을 문제가 주어집니다. 식이 문제 안에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문제를 해결만 하시면 돼요. 자, 개념 확인에는 식을 우리가 세우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세워봅시다. 어떤 자연수 3배에 어떤 자연수 모르니까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두고 3배를 했으니까 3x 3x에 4를 더한 수 3x 플러스 4는 어떤 자연수 몰라. 어떤 자연수에서 2를 뺀 수 x-2 제곱과 같다. x-2를 제곱한 값과 같더라. 그럼 여기 빈칸에 x-2 채워주고 식 3x 플러스 4는 x-2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풀어요. 3x 플러스 4는 그대로 유지. 우변 전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식을 정리를 해요. x제곱 마이너스 7x는 0. 이거 상수항이 없네? x로 묶어야겠지? x 마이너스 7은 0. x는 0 또는 7. 하지만 x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는 7만 됩니다. x가 7이 되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x한테 7을 넣어봐서 식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x한테 7을 넣고 7, 3, 21 더하기 4 하면 25. 7 빼기 2는 5 제곱하면 25 같습니다. 내가 제대로 구한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해서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자, 4번 n각형의 대각선의 수는 2분의 n-3 개래요. 그럼 대각선의 수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얘가 식을 준 거야. 우리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문제 안에가 구할 수 있는 식 또는 사용할 식을 줍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활용이 생각보다 쉽다는 거야. 이걸 계산하면 대각선의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대각선의 개수가 20개래요. 2분의 n-3을 계산했더니 20개야. 그럼 n이랑 n-3을 곱했더니 4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굳이 2차 방정식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n이 8, n-가 5, 8, 5, 40이니까 얘는 발각형이구나. n이 8이니까. 4-1번 풀고 정답 확인할 거예요. 풀어주세요. 돼요. 필수문제 5번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어. 홀수는 2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작은 홀수를 x라고 두고 큰 홀수를 x 플러스 2라고 둘 거야. 두 개를 곱했는데 195래. 그럼 x랑 x 플러스 2를 곱했는데 195다. 195? 15, 13? 가능할 것 같죠? 15 곱하기 13은 3, 5, 45. 와, 맞았다. 195다. x가 13, x 플러스 2는 15 맞잖아. 그래서 이 두 홀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3과 15가 되겠습니다. 5-1번도 풀어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필수문제 6번이요. 사탕 165개를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건가 봐요. 그럼 학생 수가 몇 명 있는지 모르니까 이 학생 수를 x라고 둘 거야.
그럼 이 사람들 학생 한 명 한 명이 몇 개씩 받는 것인지 모르니까 이 학생이 받는 수량이 몇 개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학생이 x-4개씩 받나 봐. 그럼 한 학생이 x-4개씩 x명 받잖아. 사탕 전체의 개수가 165개입니다. 우와. 즉 4 차이 나는 두 개의 수를 곱했는데 165가 된 거잖아요. 얼마일까? 확인. 자, 6-1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는 거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쿠키가 130개. 학생 수 몰라요. 그럼 학생 수를 x라고 두고, 한 학생이 받는 쿠키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3만큼 많을 때, 학생이 받는 쿠키의 개수가 x 플러스 3으로 표현됩니다. 이거 x랑 x 플러스 3이랑 곱하면 쿠키 전체 130개가 돼야겠죠? 네. 이거 너무 쉽죠? x 10. 10. 뭐야? 응? 아야. 너무 간단하잖아. 학생 수 10명입니다. 어떻게 그대 가요? 13이니까 130이잖아. 3 차이 나고. 자, 필수 문제 7번이요. 이 문제 유형이 정말 쉬운 거예요. 문제가 다 힌트가 나와 있어. 자, 잘 읽어볼게요.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초속 20m로 로켓을 쏘아 올려요. 그러면 그때 로켓이 시간대별로 로켓의 위치가 쭉 나오겠잖아. 시간별로 로켓의 위치가 있을 텐데, t초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 t초 후, 그럼 이 t는 시간이겠잖아. 그 시간에 따른 높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세요 라고 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h라고 두었을 때 높이 계산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식을 만들 필요 없어요. 식이 문제가 주어진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1번. 로켓의 높이가 처음으로 30m가 되는 것, 즉 높이가 30m니까 h가 30일 때 h한테 30을 대입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30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립시다.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식정리 되죠?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t가 2거나 또는 t가 3인데 문제가 처음으로 라고 돼 있어. 처음으로니까 2초가 더 먼저 오겠죠? 2초 후가 됩니다. 2초 후. 왜 t가 2개 나오는 것이냐? 물로켓은 지면에서 쏴요.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쏜다고 해도 얘가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지면은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높이가 30m가 되는 여기 구간이 하나 있고 여기 구간이 하나 있는 거야. 이때는 2초 때 도착을 하고 이때는 3초 때 도착을 하는 거라서 처음으로 도착한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초. 이해됐습니까? 네. 자, 2번 문제도 풀어봅시다. 2번. 이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높이가 얼마라는 걸까? 0. 높이가 0. h가 0일 때. 그럼 h한테 0을 대입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h한테 0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5 t제곱 플러스 25 t가 돼요.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요. t제곱 마이너스 5t는 0, 따라서 t는 0이거나 또는 t는 5거나야. t가 0일 때 아직 몰로켓을 쏘기 전에 지면에 있겠잖아. 5초 후에 다시 지면에 오는 거야. 그래서 답은 5초. 7-1번도 풀고 답 확인하겠습니다. 했어. 필수 문제 8번이요.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가 준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둘 거야. 가로를 2cm만큼 늘렸으니까 x 플러스 2가 가로. 세로는 4cm만큼 줄였으니까 x 마이너스 4가 세로. 그때 새로 만든 직사각형 넓이가 72. 그러면 는 72. 전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0은 0. 마이너스 10하고 8. 오. 그럼 x는 8. x는 마이너스 8. x는 10. 근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음수는 절대 나올 수 없어.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10cm다. 자, 오늘 결석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친구들은 8-1번부터 시작해서 교재 127페이지까지 서술형 문제까지 풀고 채점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봐.